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필드로 한번 상상 속으로 떠나볼게요. 그리고 직벽과 곧불이 앞에 딱 서 있어요. 자, 이제 낚시를 할 텐데 루어 선택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루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이 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또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저희 냉풍 프로덕션이 이제 채널이 개설이 되면서 그냥 계속 영상만 올라가고 있다가 제가 그 커뮤니티라는 것을 활용을 하질 못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궁금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고 제가 또 이렇게 글을 올렸었죠. 뭐 이론적인 부분, 뭐 시즈널 패턴이나 장비, 실전, 테크닉, 캐스팅, 대상어의 특성과 본능, 우리가 하는 베스 낚시에 대해서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남겨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릴 그럴 내용들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급하시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의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스타일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사고를 깨우쳐주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중에서 몇 가지 뭐 좋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자,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즉석입니다. 거의 라이브는 아니지만 지금 라이브처럼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스튜디오 제이님께서 지금 겨울 댐 워킹 낚시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보팅도 해보셨고 어탐을 사용해서도 해보셨지만 지금 약간 집안에서 육아 문제로 쉬다가 다시 워킹 낚시를 하는데 직벽 구간, 딥 구간의 수심을 확인하고 12m권 내외를 공략해보고 있는데 여전히 댐 워킹 낚시는 힘들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겨울철 댐 워킹 낚시를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도 요즘 핫하죠. 충주호라든지 그런 곳에 윈터피싱 많이 나가시잖아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겨울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시즈널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겨울, 분명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1년 미만으로 낚시하시는 분들도 정보는 있을 거예요. 겨울철 배스는 어떠할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즈널 패턴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듣거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정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겨울 낚시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겨울 배스를 만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주제는 겨울철 댐 낚시예요. 댐 낚시는 어려워요. 그러면 왜 댐 낚시가 어려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쉽게 말해서 저보고 지금 당장 나가서 배스를 이 겨울에 잡아라.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배스 낚시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 필드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가 있죠. 항상 사람에게 유리한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낚시를 해야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철 배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왜 수로권이 유리할까요?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그런 곳에서 배스들은 겨울을 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춥던 춥지 않건 얼음이 얼건 얼지 않건 배스들은 그 환경 속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접근을 했을 때도 캐스팅 비거리라든지 탐색을 통해서 배스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수로권을 공략을 하던 아니면 뭐 평지형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공략을 했을 때 배스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댐 같은 경우 광활합니다. 수심도 상당히 깊어요. 수로권 같은 경우 제일 깊은 곳이 예를 들어서 1m 정도 웅덩이 속이라고 해봐요.
그럼 많은 베스들이 0.5m에 있다가 그 1m권에 다 스쿨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겠지만 광활한 댐 10m도 있고 7m도 있고 20m도 있고 30m도 있고, 근데 제가 풀 캐스팅을 해도 그 캐스팅의 10배가 돼야 반대편까지 가는 그런 광활한 필드죠. 그런 곳에서 보트 낚시도 아닌 도보 낚시다, 그렇게 베스를 찾아내기도 힘든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트를 탔어요. 안동호라든지 뭐 큰 대형 댐에서 보트를 탔으면 우리는 어군 탐지기가 있습니다. 뎁스 파인더를 이용해서 베이트피쉬 무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스쿨링된 베스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윈터 피싱은 재미는 없지만 찾아내면 스쿨링된 베스들을 댐에서는 계속 또 손쉽게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지깅으로 만날 수가 있겠지만, 도보 낚시에서는 어군 탐지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스쿨링된 베스 무리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갑니다. 진입이 가능한 곳만 낚시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겨울철이니까 베스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아주 1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 직벽이라든지 곧불이라든지 그냥 깊은 곳을 가서 프리리그라든지 뭐 다운샷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루어를 사용해서 기다리는 낚시를 하는 것이 다입니다. 확률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댐 워킹 낚시가 어려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잔머리를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이 베스 낚시는요, 집어를 해서 고기를 불러와서 낚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돼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녀석들을 어떻게 추격하고 쫓아다닐 것인가. 우리는 시즈널 패턴이라는 모두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겨울철 베스들은 동면은 하지 않습니다. 광원성 어류예요. 찬물, 뜨거운 물 다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정말 강인한 녀석들이에요. 하지만 겨울철 베스들은 스쿨링을 이뤄요. 그 스쿨링을 이루는데 베이트피쉬의 종류가 뭐 살치였다가 빙어대로 바뀌겠죠. 댐이면 더 빙어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그런 필드라 그러면 베스들이 한겨울에 샬로우에서도 손쉽게 목격이 되겠지만, 깊은 곳에 댐 같은 필드는 먹잇감이 되는 것이 빙어류이기 때문에 빙어가 포지션을 잡는 곳에 베스들은 따라다니면서 겨울을 나는, 이런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쉬워지려면 빙어라는 물고기를 알면 더 쉽겠죠. 빙어라는 고기들은 한겨울 추운 날씨에서도 예를 들어 10m 수심 꺼내서 어느 시간대는 딥에 있다가 어느 시간대는 중층에 있다가 어느 시간대는 바로 얼음 밑에서도 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빙어가 바로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무리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베스들이 쉘로우에 나타나서 1월 달에서도 막 타버터 때리고 이래요. 베이트피쉬가 올라와 있고 피딩하고 스위치 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낚시가 가능합니다. 시즈널 패턴에서 베이트피쉬, 뭐 매치드 베이트 이렇게 생각을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앞서서 겨울 워킹 댐 낚시를 가신 분들 12m권, 직벽권, 일단 깊은 곳에 컨택을 한 것까지는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죠. 겨울이고 춥고 깊은 곳, 스쿨링, 그런 곳에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생각했지만 정작 베스들은 베이트피쉬와 함께 겨울을 이동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깊은 곳은 물 한복판은 더 깊을 수도 있고, 직벽권도 당연히 깊겠지만 깊은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군 탐지기가 없이, 그리고 우리 도보 비거리가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만 공략을 해도 베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베이트피쉬 물이라든지 빙어라든지 목격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의 희망이 생깁니다.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벽 구간에 이런 포켓도 있고 막 그런데 베이트피쉬 무리가 바람과 함께 들어왔어요, 한겨울에. 그랬을 때 제가 목격한 건 많은 분들이 뭐 프리리그나 다운샷이나 지그헤드나 뭐 열심히 낚시를 하면서 바닥을 공략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충주 해빙기를 가서 육자를 잡았을 때도 프리리그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포켓 쉘로우에서 3, 4m로 떨어지는 드럼 라인에 폴링을 시켜가면서 그런 공략을 하다가 떨어지는 거를 3, 4m권에서 베스가 탁 물고 나와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12m권을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베스의 무리를 찾기 위해서는 탐색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만약 프리리그라든지 다운샷 지그헤드로 물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닌 탐색을 거쳐야 돼요. 파일럿 루어를 선택을 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베스의 유무 가능성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운 좋게 바이트가 있다라 그러면 그 수심층을 공략을 해주는, 그냥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 그렇다면 일단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겨울철 워킹 댐 낚시예요. 그런데 더 확률이 떨어지는 그냥 물어주세요 라는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필드로 한번 상상 속으로 떠나볼게요. 자, 살짝 눈을 감아 보시고요. 충주호가 돼도 좋고 대청호가 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착을 했어요. 필드에. 정말 뭐 날씨도 좋은데 엄청 추운데 바람은 안 불어서 낚시하기는 좋아 보이는, 그리고 겨울철이니까 뭐 장관도 끝내주겠죠. 그리고 직벽과 곶뿌리 앞에 딱 서 있어요. 자, 이제 낚시를 할 텐데 루어 선택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루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겨울엔 바텀 낚시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경치도 좋고 다 좋아요. 이제 도착을 해서 루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각자가 선택한 루어로 힘차게 캐스팅을 합니다. 어느 누구는 베스는 발 앞에 있다, 근거리부터 체크를 해 나갈 것이고, 어떤 누구는 뭐 아주 장타를 쳐서 아주 깊은 곳에 바닥을 노릴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저는 어떻게 낚시를 할까요? 제가 하는 낚시는 그냥 예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상황에 이 루어를 사용을 합니다. 스푼 루어죠. 왜 이 루어를 사용을 할까요가 중요해요. 왜 이 스푼 루어를 저는 초이스를 했을까? 자, 스푼 루어 같은 경우는 전층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비고 무빙 루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스푼 루어는 비거리가 좋죠. 많은 분들이 다운샷, 프리리그, 지그헤드 다양한 초이스를 할 수 있겠지만 저의 비거리가 가장 좋겠죠. 비중이 좋습니다. 하지만 폴링이 생각처럼 빠른 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나풀나풀 거리면서 떨어지는 낙엽 폴링을 합니다. 낙엽 폴링. 프리리그 다운샷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본줄이 또 이렇게 슬랙이 싹 지고 나풀거리기 때문에 폴링이 아주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게 또 스푼 루어입니다. 그걸로 저는 일단은 탐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분은 깊은 곳을 노리기 위해서 바닥만을 노리고,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베스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베이트 피쉬를 따라다니고 스쿨링을 한다. 예를 들어 10m권인데 베스가 10m인데 9m에 있을 수도 있고 10m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중층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이 베스의 이 포지션의 이동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빙어에 의해서, 베이트 피쉬의 위치에 의해서, 혹은 일조량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스쿨링의 수심층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늘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도 피딩을 2, 3m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피딩을 더 딥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게 베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베스를 찾아야 되고 탐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일럿 루어로 이 스푼을 아주 장타를 쳐서 폴링을 보겠죠. 그리고 스위밍 액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리프트 앤 폴로, 지금 이 앵글 각이 수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선을 이렇게 지나가고 또 카운트다운해서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탐색도 가능하겠지만, 겨울철 베스가 추격해서 때려주는 확률은 그래도 조금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앵글 속을 폴링을 시켜주고 리프트를 시켜주고 폴링을 시켜주고 리프트를 시켜주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을 하면서 바이트라든지 빙어의 건드림이라든지 뭔가 바늘에 베이트 피쉬가 걸려 나온다라든지 그런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탐색을 하는데 이 스푼 루어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메탈 바이브를 그렇게 사용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송기에 비거리 좋죠, 뭐 다 좋죠. 하지만 제가 왜 탐색용으로 메탈 바이브가 있음에도 스푼을 쓸까요? 폴링되는 속도가 메탈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러면 뭐를 건드림이 있었을 때 제가 그 수심을 재차 공략하기에는 딥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스푼은 어느 정도 그런 가늠이 됩니다.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어느 정도 수심층인지 유추가 어느 정도 됩니다. 메탈도 물론 되지만 너무 빨라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심층에서 베이트피쉬라든지 베스의 입질감이라든지 뭔가가 바늘 끝에 뭐 베스 비늘 같은 게 막 걸려 나올 수도 있어요. 몸으로 툭툭 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쪽 직벽에서 뭐 한 이 정도 내가 캐스팅했던 곳에 무언가가 물속에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닥일 수도 있고 중층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낚시를 한 사람은 알겠죠. 그때 루어가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 바닥권이라 그러면 프리리그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m 이하의 뭐 7, 8m로 올라타는 구간에 베스가 떠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푼으로 탐색을 해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탐색을 하는데 바닥이다. 그러면 저도 프리리그라든지 다운샷이라든지 지게드가 들어가고 스푼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메탈 바이브로 그대로 들어가서 바닥권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중간해요. 느낌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프리리그라든지 지그웨그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폴링의 바이트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확률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메탈 바이브 같은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서 그 수심층을 그냥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없던 바이트가 툭툭툭툭툭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스쿨링 되어 있는 베스들이 저수온기구 겨울철이라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목구멍에 막 목샷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몰려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바이트는요, 여러분들 낚시하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스푼이 여기 100번 지나가는데 베스 100마리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한 마리가 딱 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위치 온이 돼서 그때부터 활성도가 터져서 어군 탐지기로 보면 꽃이 핀다라는 표현도 해요. 자, 이거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막 걸어왔어요. 여기가 신호등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빨간불인데 이렇게 걸어 나가요. 한 발짝.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서 같이 나가려고 하죠. 이게 바로 스위치온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철 베스들은 예민하지만 물속에 있는 베스들의 수심층, 빙어의 수심층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의 수온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겨울을 보내기 때문에 활성도가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겨울이고 저수온기니까 좀 더 예민하게 어떻게든 뭐 섬세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차원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베스들은 더 먹성이 높은 계절이고 바로 봄을 준비하면서 알 숙성하고 몸을 만들고, 겨울의 베스들이요, 어떻게 보면 봄 시즌 알이 꽉 찬 그때를 제외했을 때는 가장 빵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물속에서 우리들 몰래 엄청난 먹이 활동을 하며 포유 후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겨울철 어떤 필드를 가건 이곳이 수로건 댐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야 하지만, 댐 낚시가 어려운 절반은 일단 우리는 베스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을 하건 뭐 이렇게 유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과 발품을 팔면서 확률을 높여가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베이트피쉬라든지 뭔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존재합니다. 그 단서를 캐치하고 지금이 기회다, 베스가 들어왔다라는 뭔가의 가설과 확신을 세우고 공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루어를 선택하든지 그 수심층을 생각을 하고 공략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들은 그냥 물어주기를 바라는 사냥꾼이지만 집어제 뿌려놓고 물어주면 잡는 그런 낚시 하듯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트를. 우리 베서들은 이 베스 낚시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냥꾼이에요. 워킹을 하건 보팅을 하건 우리 비거리가 허락하는 한 우리가 추격해 다니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 루어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 많은 루어들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포지션, 환경, 수심, 뭐에 맞춰서 루어가 선택이 되고 공략을 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확률이 높아지면 조가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시즈널 패턴이 중요하고, 그 시즈널 패턴과 환경에 의해서 루어가 선택이 되고 로테이션이 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잘 문대, 그럼 이거 사요. 저거 잘 문대, 저거 사요. 그거 들고 가서 잘 잡힐 수도 있고 못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낚시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며 그것을 스스로 극복을 하고 알을 깨고 나와서 막 성장하며 발전을 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운 베스 낚시이긴 한데, 많은 분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힘든 시간, 바쁜 시간 쪼개서 와서 어떻게든 그냥 조가만 보고 가고 싶어, 그런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고기를 못 잡아도 연구해서 파서 이런 거에 또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참고 자료, 시즈널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게 같아요.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틀을 깨지를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다 이 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틀을 깨고, 겨울 베스들이 겨울에 스쿠링을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깊은 데 들어가 있고 뭐 베이트피시 따라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가설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루어를 운영을 하고 로테이션을 하는 거, 여기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가설하고 내려서 공략을 했을 때 조가가 딱 이뤄지면 그것이 그날 그 시점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겨울철 댐 낚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요소들, 제약이 많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뭐 스푼으로 탐색도 했고, 약간 입질이라든지 뭐 어군을 만나서 메탈 바이브를 썼는데 바이트조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댐 낚시가 어려운 이유 아시겠죠? 겨울을 보내는 베스들이 수로권처럼 갇혀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 인간에게 불리한 너무 광활한 곳, 하지만 어군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루어를 이용해서 낚시로만 탐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어군 탐지기로 바닥을 스캔하고 다녔어요. 그럼 스쿨링이 금방 찾아져요, 쉽게. 그랬을 때 이런 지역이 이렇게 뭐 직벽 앞에, 이렇게 곧부리 앞에 스쿨링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 한복판에, 물꼬리 지나가는 뭐 그런 곳에도 스쿨링이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평소에 고기를 많이 잡던 직벽에서 낚시를 한들 베이트피시 무리가 물 한복판에 있고 그 밑에 베스가 자리를 잡았다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비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베스의 스쿨링 무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만날 수 있는 게 또 베스들이에요. 오히려 얼음이 녹는 해빙기라든지 얼음이 얼기 직전, 그리고 뭐 추워지려고 하던 뭔가 계절이 바뀌는 시기, 베스들 자체가 입을 다물고 좀 예민한 그런 시기가 더 낚시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추위가 일정하게 변함없이 지속이 되고 있을 때 물속은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베스 입장을 생각한다고 예민해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베스들을 더 공격적으로 자극을 해서 베스의 그런 공격 본능을 일깨워주면 베스들이 와서 때려줍니다. 메탈 바이브나 지깅, 그 묵직한 루어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서 막 흔들어 제끼는데 이걸 팍팍 물고 쬐고 툭툭거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캐작캐작캐작 웜 같은 걸로 캐작캐작캐작 베스의 흥미를 끌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소음기, 이런 반짝거리는 단단한 메탈 바이브라든지 이런 스푼류들이 매치 더 베이트, 빙어라든지 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입질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또 너무 훅훅 지나가 버리면 따라오는데 무리는 있어요. 자, 정말 생각할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지만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댐 워킹 낚시 한번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내용은 앞으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죠. 할 이야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찍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데, 자, 오히려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작진과 함께 좀 더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 많은 그런 궁금증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망설임 없이, 저 성격 아시죠? 댓글에 하나도 빠짐없이 댓글 다 달아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A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서승찬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운 겨울, 자,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빨리 필드로 나가서 베스를 만나고 싶은 그런 느낌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